네, 오늘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43초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좀 상승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은 이쪽에서도 별다른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규 거래는 밀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0.3에서 0.6% 정도 어제 반등분을 또 일정 부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죠. 반등이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 낙폭 오늘장 밀려 내려갈 때는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0.66% 마이너스권 집계되면서 2434.80포인트 선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2450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여기에서 재차 또 멀어지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0.6%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800선에서 많이 멀어지지는 않고요. 0.4% 정도의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정도 됩니다. 코스닥이 좀 버텨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모으는데요. 그 사이에 0.3% 하락하면서 793.9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동시효과 상황인데 또 본장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다음은 또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목군들 역시나 대체적으로 이런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고 엔터 섹터 종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 엔터 에너지 이쪽이 좀 가장 눈에 띄는 상승 출발 대상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 키워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실 만한 종목군들이 엔터 쪽에서는 SM그룹주들이 오늘장 대체로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SMCS라든지 SM라이프디자인 쪽으로 약 8% 정도 고른 상승 움직임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인수합병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장에서 아직 뉴스가 좀 잡힌 건 없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SM그룹주들이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네옴시티 쪽으로는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이 어제 잠시 쉬고 오늘 장에서 재차 상승하면서 5%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L건설, 근래 들어서는 대형주 가운데서 DL건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앞서서는 현대건설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DL건설 오늘 장에서 4%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좀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옴시티 이 투자 총괄 관계자, 책임자가 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절묘하게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2450 종가 기준으로 이것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처음에 시작할 때 즈음에가 2450입니다. 뭔가 좀 반등을 해주려나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자리 이 8월 막판까지 지켜보셔야지 이번 달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450선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역시 본장 시작한 현재 양시장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동시호가 때는 한 0.6% 정도 밀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더 마이너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2430선 딱 턱걸이하는 모습입니다. 19포인트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내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2450, 오늘장 출발이 2430. 20포인트 정도 어제 상승분을 거의 고스란히 되돌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장 좀 빠집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 딱 걸쳐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0.64%의 하락으로 791.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밀려 내려가고요. 어제 17포인트 올랐고 오늘 5포인트의 되돌림, 3분의 1 정도 되돌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워낙에 양봉으로 길게 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 5일선, 60일선 뚫었었는데 다시금 내주면서 그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현물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나란히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600억이 약간 넘는 규모로 장 초반치고는 꽤 많이 나오고요. 고스란히 개인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관망세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팔면서 출발합니다. 200억 가깝게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36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이 역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은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 전체적으로는 383억 원의 순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억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이 많네요.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덩치도 이제 커졌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3조의 시총을 자랑하는 종목이라서 기계 섹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현재 6% 정도 밀리며 업종지수 2% 정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섬유의복, 보험, 의약, 화학 순으로 1%대에 고르게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 넘게 밀리는 섹터는 이 기계 섹터 한 개입니다. 다음은 그나마 좀 덜 밀리는 쪽이 철강금속입니다. 철강금속 보합해서 제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도 어제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괜찮았는데요. 버텨주고 있고요. 종이목재나 의류정밀 쪽 그나마 덜 밀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 어렵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유일하게 톱10 가운데서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고요. 1,000원 오릅니다. 0.5%, 0.7% 이 정도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현대차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장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CS 이렇게 외국계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의 외국인 수급이 좋네요. 오늘까지 사게 되면은 10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사는 모습인데 현대차 유일하게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밀리는데요. 급락은 없습니다. 1% 안팎의 고른 하락세, 시가총액 톱10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고요. 언뜻 빨간불이 있기는 합니다. HLB가 50원 오르고요. 한옥가 오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한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두 종목이 희미하게나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 밀리는데요. 역시 1% 안팎의 제한된 낙폭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1,556개 종목이 하락하고요. 오르는 종목은 500개 약간 넘는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9시 5분 18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50원을 밟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이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성일 하이텍도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기존의 강자인 MPC 한번 보겠습니다. MPC도 상승입니다.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영화테크는 네. 영화테크는 얼마죠, 지금? 영화테크는 최근 들어서는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2% 정도 오르면서 오늘 나타나고 같이 있네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특별한 뉴스 플로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2차전지 셀 업체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은 코스모화학이 제일 잘 받쳐준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주가도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강세인데, 매수는 장기적인 전망에
으로 매수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조금 따라붙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좀 지켜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예, 원전주들 좀 보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당연히 이제 빠져 시작했는데 그래도 양봉은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은 이제 원전 쪽에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생각 좀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121선을 아래쪽에 좀 깔고 있는데 한 19,500원은 아마 안 깨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빠졌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뭐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서정기전, 오르비텍 뭐 이렇게 이제 원전 쪽으로 좀 엮여 있는 한신기계까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상승권입니다. 소폭. 아마도 어쩌면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며칠 정도 좀 쉬어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자리를 그 매기가 다른 이제 원전주들로 좀 들어가면서 대장주가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섹터 심리가 지금 죽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뭐 이제 원전 쪽에는 계속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든가 뭐 그런 원전 수주 계약권도 있고, 이제 국내에도 아직까지 원전을 신재생으로 포함을 시키는 작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리고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봤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그리고 또 폐배터리 쪽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치기공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덴티움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 빠진 것만큼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그때 이제 빠졌을 때가 중국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나 이제 뭐 중국 측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치과들은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민간 부분에서는 뭐 자율적으로 내버려 둔다 뭐 그런 얘기가 내버려 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 뭐 그 뭐 중국 쪽에서 뭐 공공 부분에서의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통제가 이제 민간 부분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기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빠진 가격이 더 회복해서 조금 그렇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뭐 저는 충분히 107,000원 회복 가능하다. 뭐 정고점이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기공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신교수 전문가님. 네, 오늘 신재생 쪽도 나름대로 좀 움직입니다. 요즘에 뭐 태양광 풍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꺾이지 않고 있고,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이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는데 오늘은 대명에너지가 또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또 쓰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쪽은 분명히 이제 뭐 전망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잡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잡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너무 공격적인 이제 매수가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처럼 시장 출발이 좀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뭐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붙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매기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이제 저가 매수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되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보셔야 되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잡기는 지금은 좀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을 때까지 매수는 좀 미루시고,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마지노선들은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카지노 쪽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추천주도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면서 카지노 쪽의 매출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2%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지금 강세입니다. 2%대 강세. GKL은 지금 보합권인데
결국에는 PCR 검사, 그 입국 전 PCR 검사죠. 뭐 그거를 좀 제외한다는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최근에 뭐 강세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러면은 일본인 관광객들, 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카지노 뭐 베팅 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 VIP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VIP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많이 찾기 때문에 상당 부분 카지노 매출을 파라다이스가 좀 회복을 했어요. 2분기 실적 보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카지노 업체들 뭐 예전에 영업이익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그 유가 관련 이제 정유주 좀 잠깐 좀 보면요. 어제 이제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WTI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가 이제 5%까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바닥은 좀 잡아가는 느낌은 있지만 다시 이제 WTI 기준으로 $100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유가 관련해 가지고 뭐 유가에 관련된 호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기 전망 자체가 안 좋은데 뭐 이제 금리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좀 지속적으로 올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로는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 대해서 유가 그러면은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유주들의 뭐 정제 마진이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계속 있다면은 정유주들 요즘에 SOL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죠. 뭐 유가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겠고 SOL 기준으로 11만 원 단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정유주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가 폐배터리하고요, 치기공 그리고 카지노 쪽 그동안 좀 안 봤던 섹터까지 오늘 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부분 들여다봤고요. 신기수 전문가 에너지에 집중해서 특징 이슈 짚어주셨네요. 원전,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이런 신재생 쪽 그리고 정유주들까지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특징주를 쭉 짚어주셨는데 좀 크로스해서 서로 각각의 좀 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은 신재생 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옴시티의 투자 총괄 이 책임자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발언이 소개되면서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신고가 리스트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장 초반에 6% 정도까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78,000원 터치하고 나서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아 보합 정도로 밀려 내려와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유니슨 보겠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면은 유니슨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CS 윈드, CS 베어링 쪽으로도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장 초반에 3%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금방 또 음봉이 돼가지고 갈피를 잡기가 힘드네요. CS 윈드 쪽으로도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군들도 중간중간 나오기는 하는데 태양광 풍력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뭐 강하게 상승했다가 전부 다 이제 보합이나 뭐 하락으로 되돌려 놓는 모습.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에서 결국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어제도 같은 경우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매물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 하락을 맞춰서 같이 빠지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는 또 제공하지 않을까. 지수의 바닥 과정 찾는 과정에서 같이 저점 모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여태까지 관심은 있는데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도 결국에는 $80, WTI 기준으로 $80 후반에서 $98, $99, 거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위아래 $10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긍정적인 접근을 하되, 뭐, 추격 매수는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사고 싶으신 분들도 밀리면 사자, 좀 기다렸다 사자.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어서 폐배터리 쪽 확인하겠습니다. 뭐 연일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동안에는 에이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터부시하셨던 분들도 요즘 시세를 보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세빛캠이 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주의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성일하이텍도 오늘장까지 9% 오르네요. 게다가 매기 쏠림이 상당합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덩치가 그렇게 큰 종목군들이 아닌데 오늘 성일하이텍이 전체적으로 인덱스 빼고요. ETF 쪽 빼고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빛캠이 6위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두 종목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뭐 2차전지 쪽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코스모 화학이 또 7% 오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잘 가고요. 폐배터리 쪽에서의 양상이 있죠. 예전에는 뭐 MPC라든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 종목군들이 선발주자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또 정의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관련주들 내에서 한 종목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기가 좀 이제 무서워요. 이제 폐배터리 쪽은.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사실 지금 폐배터리가 물론 전망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쉬지 않고 오를 만큼, 또 이렇게 시총을 막 1조 이상 성일하이텍 이렇게 올려놓을 만큼, 그 정도까지 전망이 좋은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지금 이끌어다 쓴다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고점을 맞아도 지금 이상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오늘은 또 이제 전체 종목이 다 오르네. MPC도 오르고 뭐 영화테크, 파워로직스도 10% 이상 아까 올라갔고, 뭐 유일에너테크도 오르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매기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오른다는 소리는 이제는 불꽃 시세의 정점에 좀 이른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이제는 그 예상을 하려면 안 되고요. 이쪽엔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차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다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겠지만 폐배터리 좋다더라 그러고 지금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좋다더라 보다 가격은 더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나아 보이세요? 조정을 받게 되면은 늘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 테마 섹터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반등 시에 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쪽이 아무래도 괜찮을 텐데, 근데 이제 요번에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얕은 조정에서 들어가시기는 힘들 거예요. 예. 다음으로는 IT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가운데 IT 쪽에서도 또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BH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이 어제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8% 넘게 올랐거든요. 오늘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현대세 부품이나 이런 종목 가운데서 이런 차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BH가 오늘도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1,800원 장중 터치하면서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 아이폰 이제 출격이 한 열흘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오르나 해서 봤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장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더구전자 보겠습니다. 더구전자는 그래도 강보합권 기록합니다. 그 밖에 핸드셋 부품 쪽에 자화전자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MC넥스도 0.8% 정도,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는 핸드셋 부품 종목군들이 중간중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은 모멘텀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BH가 유난히 강한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BH 같은 경우는 아이폰
쪽으로 좀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건데, 최근에는 갤럭시 쪽에 납품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나. 지금 폴더블 폰이 판매가 호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계속적인 실적이 호조세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좀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 9월서부터 작년 3분기죠.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4개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탄탄히 움직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 LG 이노텍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뭐 9월 7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빠지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뭐 아래로 간다기보다는 뭐 여전히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상승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KH바텍이나 뭐 이쪽으로는 지금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쪽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확정이 됐고요. 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9월 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움직였던 이런 여행 항공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반등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추천주이기도 했던 롯데관광개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오늘 사셨던 분들도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실 것 같네요. 레드캡 투어도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좀 밀리기는 하는데 어제 좀 선반영이 된 종목군들도 중간중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3% 오르고요. 아시아나항공이나 진에어, 대한항공 대체적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1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텔신라라든지 면세점 사업 펼치는 업체들도 대체로는 상승 분위기 띄고 있습니다. 카지노 쪽에서도 GKL과 파라다이스 모두 다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으로 오늘장 대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파라다이스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멘텀은 얼마나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아마 이제 오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뭐 며칠 정도의 이제 움직임 정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또 시장에서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객 쪽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화물 쪽은 좋기 때문에 이제 뭐 하반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항공 쪽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행 쪽은 사실 이제 뭐 지금의 저기만 보더라도 어떤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좀 사실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반면에 또 이제 투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있다면 또 상방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행 쪽에는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슈팅이 나오면은 좀 매도하는 형태로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 좀 가능하겠고, 카지노 쪽은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데이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면세점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좀 오르겠다 싶은 부분은 저는 항공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정도의 모멘텀으로 일단은 좀 한정 짓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옴시티 쪽 보겠습니다. SM그룹이 왜 오르나 했는데 한 기사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접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내년 1월에 원희룡 장관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수주 활동을 펼칠 거다. 이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버즈알 두바이 만들 때도 거기서 처음에 커팅식 할 때 SM그룹의 연예인들이 가서 뭐 공연을 펼치거나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쪽에서의 이 문화 장관과의 앞서서 어느 정도 만났던 그런 경험들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그룹 쪽에서는 지금 지분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 파트너스 이쪽에서 계속해서 개편해라, 뭐 배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가했었는데요. 향후에 SM 이사회를 개편 추진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SM그룹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좀 보도가 각기 다른 색깔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SM이 3%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SM CNC와 라이프 디자인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쪽 모멘텀이 더 강한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SM CNC가 현재 상장주 가운데서 가장 강합니다. 1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10%대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먼저 SM그룹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저는 이 두 뉴스를 보면서 네옴시티보다는 결국에 지배구조 개편을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한 것에 그것 때문에 오늘 더 오르는 게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엔터주들은 오늘 뭐 상승이 뭐 미미합니다. 뭐 조금 빠지거나 보합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이수만 측에 어떻게 보면 지분을 조금 뭐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는 뭐 축소하고 뭐 배당을 더 확대하라 뭐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는 저번에서부터 온라인 파트너스는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결론이 나올지를 좀 보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SM 같은 경우는 매각도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와 CJ 같은 경우에서 SM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수만 측의 지분 때문에 여의치 않다라는 게 예전서부터 알려졌던 사실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SM 측에서 뭐 어떻게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계속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DL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아직까지 네옴시티 쪽에 이제 건설 쪽과 관련한 이제 개발 이런 쪽에는 전체적으로 뭐 히림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예, 저는 이제 그 건설 쪽 관련해서 뭐 대형주도 그렇고, 저는 이제 건자재까지도 이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종목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 네옴시티권을 받는 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9월 중반 정도부터, 왜냐면 11월 달에 이제 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전체적으로 종목 확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종목 확산 기미가 있다면은 그때 진입이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 재차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1,352원 20전까지 터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최현수 전문가님이 환율 동향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번에도 계속 뭐 한 달, 두 달 전서부터 말씀드렸는데 4분기 초까지는 불안함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1,390원에서 1,410원이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지 않을까. 환율 시장이 예측이 어려운데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했고 오늘도 매도폭이 오늘 더 커지고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포지션 줄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또 더군다나 선물 시장에서도 약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생 쪽에서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전부 다 이제 약세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내일까지는 미치지 않을, 내일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외국인들은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그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